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아서 자산 불평등을 바로잡는 과감한 어떤 개혁 정책 이런 것들을 더 밀고 나갔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이 정부에는 국민들의 80% 지지만큼 굉장히 강한 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핵연대였습니다. 국회 내에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그래도 이전 정부 저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저런 정권 안 된다. 저것을 옹호하는 정당은 안 된다. 나머지 4개 정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이랬을 때 이 탄핵연대를 국민들이 부여한 개혁을 수행하는 개혁연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협치가 더 강화됐어야 됐다고 보여지는데 결국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이 그냥 1대1로 서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다른 정당들이 결국은 사당의 탄핵연대 틀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초기에 이 개혁연대를 강구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한두 가지라도 지금 이제 뒤늦게 사당의 개혁연대가 다시 복구가 돼서 사법개혁 하나가 이제 진행이 된 것인데 훨씬 빠르게 그런 문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 점은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초기에 탄핵연대라면 바른미래당도 포함될 텐데요.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의 취임사를 한번 되돌아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여러분이 한 분 한 분도 우리 국민으로 섬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해서 여야 협치를 강조를 하셨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 적폐가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적폐 청산을 하는데 2년이 짧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결국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적폐를 청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에서 이 110명의 수사 대상만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징역형으로 부과된 연수를 따져보니까 130년이 되더라고요. 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적폐청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결과는 제대로 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정부 들어서 2년이 됐는데 신적폐가 쌓이고 있어요. 과거 정부가 해왔던 것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또 드루킹 댓글 조작 연루 사건과